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궤적을 함께 해온 어느 정치인의 삶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입니다. 이해찬 지음, 도서출판 베개에서 2022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회고록은 단순한 개인의 일대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72년 유신 시절부터 2022년 대선까지 무려 50년에 걸친 대한민국 격동의 현대사가 이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꿈을 향해 달려온 치열한 여정.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를 하는 사람, 나아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공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묵직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저자가 직접 쓴 서문을 통해 그 깊은 울림을 직접 만나보시죠. 이해찬.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시작하며. 꿈이 모여 현실이 되고 오늘이 쌓여 역사가 된다. 회고록을 내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다 보니 제 성장기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담길 내용이 1972년 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2022년 대선까지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 전두환 군부 독재, 노태우 김영삼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50년입니다.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고 생각을 가다듬다 보니 이 모진 격동의 시기를 용케도 혹은 즐기게도 살아왔구나 싶더군요. 20살 홍안의 청년으로 대학에 입학한 해에 10월 유신을 맞아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고 2022년 나이 70이 되어 이 글을 쓰고 있으니 이 회고록은 그 격동의 시기를 제가 살아온 기록. 이해찬, 격동의 50년인 셈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50년은 두 개의 꿈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1987년까지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꿈을 향해 달려왔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 제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1987년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5.16 쿠데타로 군부 독재가 시작된 지 61년 6월 항쟁으로 군부 독재를 타도한 지 35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개가 무량하다 해야 할지 즐기게 추구해온 꿈이 헛되지 않았으니 기쁘다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저 떠오르는 것은 제가 10월 유신을 맞아 청양 고향집으로 내려갔을 때 이렇게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가면 19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시어 제 민주화운동 인생의 길잡이가 된 아버님의 모습. 유신과 오공화국의 모진 핍박에도 민주화의 꿈을 함께 꾸다가 먼저 가신 선배와 동료들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안병무 이문영 교수님 등 앞에서 끌어주며 우리들의 귀감이자 방패가 되어주셨던 분들, 조영래 김근태 김병고 이범영 등 함께 민주화에 몸을 바쳤던 선배와 동료들이 지금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감개무량하셨을까? 함께 모여 꾸었던 민주화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즐기게 싸웠던 하루하루가 모여 역사의 결실을 맺었으니 감회가 아주 깊었을 것입니다. 제 또 하나의 꿈인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987년 대선 패배 이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제도화되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이 확립되어야 민주주의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하다는 생각에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 후 33년 제 정치의 모든 목표는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드는 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당을 정기 노선으로 다니는 대형 노선버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 지방자치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러내야 하는 정치 조직입니다. 지향하는 노선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내야 합니다. 특정 후보가 선거 때 올라타서 패배하면 버리고 많은 중고 승용차가 아닙니다. 특히 언론, 노조, 시민사회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큽니다. 2018년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한 일들, 당원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경선 제도를 정비하며 시스템 공천으로 21대 총선을 치른 것 모두 국민들의 뜻에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민주적이고 유능한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으며 21대 총선의 큰 승리도 그 여정에 있어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2000년 이전의 총재 정당과 비교하면 괄목상대라 하겠습니다만 2022년 봄 대선 패배 과정에서 보듯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보여준 당원과 국민의 참여, 안정된 경선 운영, 나아가 대선 기간과 패배 이후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여주신 성숙하고 열정적인 모습은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선거는 패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에도 당과 진영이 흔들리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힘과 안정감이지요. 이제 저는 현실 정치의 일선에서는 물러났기에 좀 더 발전되고 안정된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지는 못하겠지만 저와 평화민주당에 함께 입당했던 동지들이 꿈꾸었던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의 꿈도 이루어지는 날이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1988년 국회에 들어온 이래 민주주의 완성과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을 목표로 33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온전한 공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공인의식,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공인의식을 가지려면 역사와 현실을 함께 사고하는 사회과학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 과정인 통시적 흐름을 읽고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공시적 구조를 파악하며 현재 이 나라에 사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항상 의식하는 세 가지가 바로 사회과학적인 안목의 기반입니다. 아울러 정치인은 책임과 열정과 균형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을 강조했지요. 제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에서 터득한 것은 이런 덕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책과 사안을 다룰 때 경증과 선우와 완급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일이 더 중요한지,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급히 해야 할 일인지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할 일인지를 생각해야 실수도 적고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일이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성실한 태도로 끈기 있게 해나가며 반드시 이 사안으로 꼭 해결하겠다는 절실한 심정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공직을 맡든 국회에서 정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든 이 6가지를 기억한다면 일을 하는데 실수는 적어지고 이루는 것은 많아질 것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고 구술하며 새삼 확인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꿈이 모이면 현실이 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이 쌓여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꿈을 나누고 그 꿈을 향해 진실하고 성실하며 절실하게 오늘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꿈꾸었던 일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한 하루하루 삶의 축적이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이야기,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회고록을 내는데 여러 사람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제야에서 언론 자유에 매진하고 선진적인 정당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최민회 전 의원은 대담을 준비하고 이끌어 주었으며 오딘의 눈 관계자분들은 대담 녹취와 원고 정리를 맡았습니다. 격동의 세월 동안 인내심을 갖고 동지로 함께한 제 아내 김정옥은 대담 내내 자리를 지키며 기억에 도움을 주었고 한상익 교수와 황희도 유튜버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제가 1979년에 창업한 돌베개 출판사의 한철의 대표는 기꺼이 출판을 맡아주었고 이경아 편집자는 원고를 반듯하게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2년 가까이 준비하고 구술한 이야기를 책 한 권에 모아놓고 나니 참으로 그리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시대를 함께 살아왔고 지금을 함께 사는 분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존경했던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지들, 거리와 광장에서 만났던 많은 동지들과 국민들의 웃음과 눈물이 이 안에 있더군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분들이 제 입을 빌려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해찬의 회고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함께 살아온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격동의 반세기를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2년 여름, 세종에서 이해찬. 이 책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평가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먼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님은 이렇게 추천하셨습니다. 현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주역이 된 그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에 골몰했다면 나는 촛불혁명을 기억하고 진전시키는 일을 여생의 과업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두 목표는 여전히 중첩되는 영역이 넓었고 그 어느 쪽에 치중하는 독자이든 이해찬 회고록은 필독서가 되리라 믿는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는 발문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해찬은 예나 지금이나 공적인 사람이다. 첫 번째 꿈은 거의 다 이루었다. 그러나 두 번째 꿈은 아직 미완성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이해찬은 자신이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꿈이 모여 역사가 되었던 경위를 증언할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는다. 개인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모여 역사가 되었음을 담담히 증언하는 책, 오늘 들려드린 이해찬 전 총리의 서문, 어떠셨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오늘을 살다 보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저자의 말이 깊은 위로와 용기로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깊은 울림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책을 소개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멋진 책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책 서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